안녕하세요, 일본한자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도시를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일본의 5대 도시라고 한다면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후쿠오카입니다. 제가 임의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관습상 도쿄로 시작해서 후쿠오카로 끝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인구수로 보면 5대 도시의 순위가 살짝 바뀝니다. 부동의 도쿄를 시작으로 요코하마가 2등을 차지해버리고 3등부터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후쿠오카 순위됩니다. 요코하마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나머지 도시가 한 칸씩 밀려버린 꼴이 된 거죠. 요코하마는 한국의 인천이랑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쿄 옆에서 위성 도시 역할을 하면서 항구 도시인 점까지 정말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도쿄 옆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 과밀화의 혜택? 이걸 혜택이라고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구 측면에서 특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마치 수원시가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네요. 약간이지만 독일보다도 땅이 넓고 바나나처럼 길쭉한 일본이 과연 5대 도시로 끝일까요? 역시 5대 도시 말고 사실 7대 도시라는 표현도 있는데 7대 도시가 되면 히로시마와 센다이까지 추가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나름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코하마가 인구로 봤을 때 두 번째인데도 5대 도시는 고사하고 7대 도시에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7대 도시 역시 머릿수로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히로시마든 센다이든 끽 해봐야 100만 명이 조금 넘는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의미부여죠. 의미부여. 각 지역마다 대표 도시가 존재하고 있다는 구색이라도 갖춰야 되니까요. 저렇게 7대 도시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고 의미부여라도 해줘야 최소한 지금의 인구라도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지방 소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라도 안 하면 도쿄는 계속 터지고 지방은 계속해서 사라질 테니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 더 이상 인구를 늘게는 못하더라도 유지라도 시키려는 일본의 피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 사는 거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5대 도시에서 태어난 음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이야 일본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어디가 원조인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출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게 된다면 이 음식은 도쿄가 원조였지, 오사카가 원조였지 하면서 알고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애초에 음식 종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추려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5대 도시의 원조 음식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1. 도쿄. 창고나베, 고기, 해산물, 야채 등등이 잡다하게 다 들어있는 음식인데 한국의 부대찌개와 결이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국물이 빨갛다는 말은 아니고요. 또한 스모 선수가 살찌려고 살찌는 건 다 때려 박은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스시. 약간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쿄가 원조가 맞고 옛날 에도 시대 때 탄생한 음식입니다. 몬자야키. 한국의 찌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찌짐과 다른 점은 들어가는 야채가 다르고 야채가 좀 씹히는 게 특징입니다. 약간 덜 익은 느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주얼은 토 같고 바리에이션이 상당합니다. 아무튼 저는 싫어하는 음식입니다. 2. 오사카. 쿠시카츠. 꼬치 튀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과장 좀 보태서 눈에 보이는 식재료를 닥치는 대로 이쑤시개에 꽂아서 튀긴 음식입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서민한테 사랑받는 음식이죠. 타코야키 나왔습니다. 타코야키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타코야키는 무조건 오사카가 원조가 맞습니다. 오코노미야키 왜 안 나오나 하고 기다리셨죠. 타코야키와 양대 산맥격인 오코노미야키입니다. 잠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자면 오코노미야키 할 때 코노미의 뜻은 취향입니다. 그래서 오코노미야키를 직역하면 내 취향 구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3. 나고야. 테바사키. 저도 나고야 가면 꼭 먹어보는 음식이긴 한데 솔직히 교촌 윙이랑 비슷합니다. 양념 소스만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히츠마부시. 쉽게 말해 장어덮밥인데 일반적인 장어덮밥과 비교해서 장어를 굽는 방식이나 곁들이는 음식 정도가 다르지 사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면 이게 더 맛있냐?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고로 장어덮밥이란 장어랑 소스만 맛있으면 뭐가 됐든 다 맛있기 때문에 제 입에는 그냥 똑같더라고요. 마치 코카콜라와 펩시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4. 삿포로. 사실상 삿포로가 원조인 음식은 의외로 없습니다. 홋카이도 자체가 워낙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삿포로 코너만큼은 삿포로 이꼴 홋카이도로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홋카이도는 해산물로 유명한 곳입니다. 북한보다도 더 위쪽 지방에 있다 보니까 해산물이 덩치가 크고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산물은 꼭 드셔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삿포로 그 첫 번째 음식은 스프 카레. 이상하게 아직까지 한국에 보급이 잘 안 된 음식입니다. 눈물나게 맛있는데 말이죠. 카레 베이스의 국물과 고기, 갖은 야채를 넣고 끓인 음식인데 얼큰하고 건더기도 많아서 이거 싫어하는 한국인이 있을까 싶습니다. 카레 베이스라고 해서 진짜 카레처럼 비벼먹는 음식이 아니라 카레 향이 나는 국밥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꼭 한 번만 드셔보시길
징기스칸, 양고기 구이입니다. 농담 아니고 정식 명칭이 징기스칸입니다. 사실 이름만 징기스칸이지 딱히 몽골과 연관은 없습니다. 그럼 왜 음식을 징기스칸으로 지었을까요? 몽골인은 양고기 많이 먹고 몽골 하면 징기스칸이지 않을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지었다고 합니다. 5. 후쿠오카 하카타 라멘, 돼지 뼈 육수로 만든 라멘입니다. 맛있는 사골 라면 정도로 생각해도 나쁘지 않겠네요. 모츠나베, 일본식 곱창 전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한국의 곱창 전골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대체로 국물에 기름기가 많은 맑은 국물인데 이게 또 일품입니다. 나베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모츠나베입니다. 완전 강추, 2번 강추입니다. 명란젓 얘기만 나오면 한국이 원조니 일본이 원조니 발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지금 이 영상은 일본 내에서 어디가 원조인가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밥도둑 명란젓도 후쿠오카에서 제일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일식은 세계 5대 음식에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맛도 맛이지만 플레이팅이 크게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일식의 종류가 다양한가를 살펴보면 남북으로 아주 길쭉한 일본 국토 덕분에 각 지역마다 기후도 다르고 나는 재료도 다르다 보니 이렇게 음식이 다양해졌다는 게 정설이라고 하네요.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는 숫자가 일본이 한국을 방문하는 숫자보다 4배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 인구의 반도 안 되는데 말이죠. 인당으로 계산해보면 우리가 8번 갈 때 일본은 겨우 한 번 오는 느낌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많이 아프긴 하지만 아무튼 이왕 일본 간 거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음식이라도 가게마다 맛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 더 즐거운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